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22일 오후 3시 반입니다. 오늘은 윤석열의 날입니다.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금까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집중적인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답변을 제대로 못하게 합니다. 질문만 던져놓고 답변하려면은 못하게 하니까 이게 청문회인지, 청문회는 듣는다는 뜻이거든요. 청문, 듣는다는 청자 아니겠습니까? 청문회, 영어로는 히어링이라고 합니다. 근데 질문만 하면은 이게 듣는 시간이 줄어드는데 보통 이 답변을 오래 하면은 질문한 사람의 이야기가 부정될 경우에 답변을 못하게 합니다. 이거는 정정당당한 결투가 아니죠. 공정하지 못하죠. 뭐 어쨌든 이런 가운데서도 윤석열 총장은 소신 발언을 계속 해 가는데 어떤 거는 상당히 국민들에게 이 법률 공부를 시키는 면도 있습니다. 아, 이렇구나 하는 그런 내용을 골라서 한번 제가 오늘 발언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상하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딱 정리를 했습니다. 법리적으로 보면은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법무장관은 정치인이고 정무직 공무원이다. 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은 정치적 중립과는 거리가 멀다. 대검찰청 조직은 검찰총장을 보좌하기 위한 참모 조직이다. 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은 국민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대검찰청이라는 방대한 시설과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정치인을 법무장관에 임명할 때 참 조심해야 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치 성향이 강한 법무장관은 검찰을 정치검찰로 만들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검찰은 나름대로의 이 독자성을 유지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수사지휘권 발동을 극히 제한하는 것. 수사지휘권 발동을 통해서만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가 있는데 벌써 추미애 씨는 장관이 되고 나서 2번이나 했습니다. 우리 지금 헌정 역사 70년 동안에 3번 있었던 이 수사지휘권 발동을 이 사람이 2번이나 했는데 그 2번 다 법적 근거는 그냥 사실적 근거가 없는 말하자면 원인 무효에 해당하는 수사지휘권 발동을 한 것이 오늘 새삼스럽게 드러났습니다. 추 장관은 지난 19일 라임 관련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여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제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 총장은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사기꾼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은 중범죄를 저질러 장기간 수감된 사람이고 이번에는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공박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다. 요거는 추미애에 대한 바로 직격탄입니다. 김봉현이라는 라임 사건의 주범에 가까운 사람의 말을 믿고 법무부가 감찰을 하고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이런 있을 수가 없다. 어떻게 사기꾼에 준하는 사람과 법무장관이 한 통속이 될 수 있느냐. 비상식적이다. 그래도 말은 아주 좀 부드럽게 했네요. 비상식적이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윤석열 총장이 언제 물러나느냐에 대해서 이게 관심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분이 정리를 딱 했습니다. 검찰총장의 임기는 국민과의 약속이므로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소임을 다할 것이다. 질문자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인데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식물총장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범죄자 편지로 수사 지휘권도 박탈되는 상황인데 사퇴하라는 압력이 아니겠느냐라고 물었더니 윤 총장은 그 취임 문제는 오직 임명권자께서 말씀이 없으시기 때문에, 또 임기라고 하는 것은 취임하면서 국민과 한 약속이다.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제가 할 소임을 다 할 생각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당부를 한 것에 대해서는 그때뿐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문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시리라고 생각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아무리 욕을 먹더라도 내년 7월까지의 임기를 끝내겠다, 완수하겠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물러나면은 책임지고 장쾌하게, 장렬하게 산화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좋겠다는 사람도 있기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하루 이틀 뿌리고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검찰총장에 임명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봐야죠. 그러면은 욕을 먹더라도 버티는 게 저는 옳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라임 자산운용 사건 수사팀에 파견했던 4명의 검사 중에 이번에 김봉현 씨가 주장하는 룸살롱 접대 검사는 없다. 한 명도 없다. 라고 딱 잘라 부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부인 관련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윤 총장 부인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 콘텐츠를 두고 기껏 5천만 원짜리 자본금의 1인 회사가 어떻게 거물이 되고 재산을 모았냐고 의혹을 제기하자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네요. 아내는 저와 만나기 전부터 앤디 워홀, 샤갈과 같은 블록버스터급 전시를 해왔다. 제가 서울지검장이 된 작년 이후로는 전시를 안 했고 작년에도 미리 준비한 것보다 규모를 축소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집사람은 아파트 2채가 있었는데 재작년에 고위공직자 1주택 방침에 따라 가격이 오르는데도 팔았다. 부동산 투기는 해본 적도 없고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상속받은 것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좀 전문적인 이야기에 있어서 라임 관련 사건을 남부지검장으로부터 직보를 받은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검사장이 남부지검장이죠. 검사장이 총장한테 직보하는 것을 총장이 참모진하고 공유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를 문제를 삼았는데 이 사건 야당 정치인 관련 규정에 야당 정치인 수사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느냐고 물은 데 대해서 윤 총장은 일선청에서 수사를 하다가 어차피 오픈된 사건은 다 담당 부장이 자기 청의 결재를 거쳐 대검 반부패부 과장에게 수사 상황을 다 보고한다. 초기 첩보 단계는 검사장이 들고 와 저한테 직보하는 경우가 꽤 있다. 진술만 딱 나왔다거나 누구한테 들은 진술인데 누구한테 로비를 했다는 것들이 나왔을 때 당사자 본인도 수사 대상인지 모르고 전혀 알려지지 않는 상황, 그때는 검사장들이 직보를 하면은 수사를 더 해봐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과 그 정보를 나누지 않는다. 검사장이 왜 직보를 하겠느냐? 바로 다른 사람과 이 정보를 나누면은 이 수사에 장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 직보받는 것이 뭐 이례적인 것도 아니고 꼭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지엽적인 걸로 검찰 가혹 행위를 설명할 때 패주겠다는 표현을 가지고 설왕설래를 했습니다. 패주겠다는 게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안 되느냐? 뭐 등등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오늘은 원맨쇼입니다. 원맨쇼. 지금까지 질문 답변 가는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이 내가 잘못했다. 그건 사실 착각이었다. 등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잘못을 인정한 부분은 없습니다. 아무리 공세를 취해도 사실과 법리에 맞춰가지고 당당하게 변호하는 모습인데 다만 질문이 너무 길고 답변은 너무 짧아가지고
국민들로서는 꼭 알고 싶은 정보를 이 국회의원들이, 특히 여당 국회의원들이 답변 권한을 제한함으로써 깝깝하게, 듣는 사람들이 깝깝하게 느껴지도록 했다는 건데, 이게 미국의 청문회를 봐도 대충 이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역시 정치인의 속성이라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두면은 아주 뭡니까, 진실이나 정의나 무슨 도덕하고는 별 관계 없이 오로지 권력을 유지하고 권력을 지켜내는데 집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검찰은 정치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라는 그 말이 머리에 싹 남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